이른 아침, 반려동물 유치원 직원이 강아지를 데리러 나섭니다. 주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강아지,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그래서 지금 막 톡이랑 그냥 밥이랑 잘 먹어요. 밥 너무 잘 먹어요, 지금. 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많은 친구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치원. 맛있게 간식을 먹고 곧이어 예절 교육을 받습니다. 앉아. 미용은 기본, 최고급 탄산 거품 입욕제로 목욕하고 마사지까지 받습니다. 한 달 이용료는 40만 원가량.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호황입니다. 강아지를 집에만 두게 되니까 강아지가 많이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맡기면은 이제 다른 강아지랑도 어울릴 수가 있고. 대기업들도 앞다퉈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먹을 만한 최고급 사료를 잇따라 내놨는데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 출시 2년 만인 올해 매출 목표를 5배나 높게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놓고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 문제를 들어 계속 반발하고 있고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놓고도 지역 곳곳에서 갈등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128번째를 맞는 세계 최대 애견대회 영국 크러프츠 도그쇼. 일본 혈종인 아키타에서부터 알래스카의 말라뮤트, 벨기에 shepherd, 우리나라 진돗개까지 전 세계 45개 나라에서 27,000여 마리의 명견이 참가했습니다. And they're so very intelligent. They like being with you, but they like activity as well. 나흘 동안 16만여 명이 찾아 40억 원이 넘는 입장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변 호텔과 음식점 등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Well, Crufts is actually the biggest consumer show in the UK. So for the NEC, for Birmingham, it's extremely important. It brings in a huge amount of money. 영국은 장묘 문화 역시 일찌감치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에 공을 세운 동물의 유골을 안치해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는 등 혐오 시설이 아닌 위로와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 겁니다. And what we find really beneficial is having this lovely space where people can come and think about their animals, either straight away after they've been put to sleep, or even afterwards they can come and have a quiet, calm, nice place where they can come and think about and remember their pets. 오랜 역사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공감대. 이제 막 반환점을 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려동물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를 조사한 결과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가구 중에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시장만 해도 3조 원 시대라고 하고요. 5년 뒤면 5조 원까지 급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반려동물에 대한 바라보는 어떤 태도와 문화의 시각은 아직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반려동물의 어떤 기반 시설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을까요?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와 또 산업화 가능성과 조건에 대해서 심층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4분 모셨는데요. 먼저 원광대학교 반려산업동물학과의 김옥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김옥진 교수입니다. 네,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박정희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을 위한 행동의 박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실 의견 문화제로 잘 알려졌죠. 임실의 신민군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실군수 신민입니다. 네, KBS에 이 반려동물을 취재한 이종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종환입니다. 네, 반려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박정희 대표님. 동물을 위한 그러니까 행동입니다. 동물을 위한데 이제 우리가 반려라는 말을 앞에다 자연스럽게 붙이게 됐습니다. 사실 애완견 이렇게 불렀던 시대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애완이라는 건 철저히 이제 사람 중심에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예. 반려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같이 사는 존재라는 우리가 반려자라고 하잖아요. 배우자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삶을 같이 나누는 존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개를 키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지금은 엄청 달라진 거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용어는 네, 현실은 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1,5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뭐 한 집 건너 한 집씩은 개를 키우고 있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다르게 키운다라는 거죠. 아까 영국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아쉽게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은 아까 뭐 월 40만 원을 들여서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냥 1m도 안 되는 목줄로 개나 고양이가 15년에서 20년을 사는데 15년에서 20년의 삶을 그냥 1m 밖을 못 나가게 또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키운다라는 것보다는 사육을 하고 그냥 집이나 지켜라 하는 존재로 전락을 해서 또 놓고 또 아직 개 식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식용의 찬반을 떠나서 식용 문화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고 정돈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 인구 또한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네. 그런 부분들도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물단체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처음 접하느냐라는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물을 이뻐서 사요. 이뻐서 산다는 건 너무 쉽게 그냥 내가 가서 물건 사듯이 딱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동물을 이게 15년이나 20년을 얘랑 어떻게 살아야지를 고민을 하고 접하는 게 아니라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선물, 내 아이를 위해서 선물, 나를 위해서 선물 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 유무를 떠나서 물건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동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들이다 보니 이제 힘들어지면 버릴 수 있는 물건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고 좀 동물을 대했으면이라는 생각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원광대학교에 반려동물 산업학과가 있습니다. 김옥진 교수님. 네. 언제 이 학과가 신설돼 있습니까? 원광대학교 반려동물 산업학과는 올해 신설된 학과로서 4년제 학과로는 이제 국내에 특성화된 반려동물로 특성화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경쟁률도 20.3대 1로 매우 높은 수시 예. 경쟁률을 보였고요. 큰 기대를 가지고 저희 원광대학교에서도 이 반려동물 산업에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청객분들이 경쟁률이 20대 1이라고 하시니까 뭐 그렇게나 높을까 하고 깜짝 놀라셨는데 사실 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현재 지금 3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년 후에는 뭐 5조 원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광대학교에서 반려동물 산업학과라는 명칭을 바로 반려동물과 산업을 연계시킨 겁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산업들이 있을까요, 주로? 현대인들에게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가족과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애완동물일 때는 그 형성되어 있던 산업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키우는 동물에게 즐거움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보상 차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물을 하는 차원의 산업이었었는데요. 예. 현대사에서는 이제 가족과 같다 보니까 기존보다 더 돌봄도 증가하고 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되는 산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기존에 이제 사료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기능성을 가미한 그런 사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용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IT 이런 문화와 산업과 연계된 그 위치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타는데 그런 거를 같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돌봄 로봇 같은 그런 용품들도 나오고 있고요. 반려동물 운동기기 같은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러한 장묘시설이 또 필요한데요. 그런 장묘시설의 하나로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수요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종환 기자가 바로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거의 뭐 전문가가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반려동물 놀이터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뭐 장려시설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취재를 좀 해보셨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실태들이 좀 많습니까? 전라북도도 좀 조사를 하셨을 텐데. 저도 반려동물 시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예. 이번 취재를 하면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들이 다양하고 많은 곳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 뭐 우선 우리 지역만 봐도 그 반려동물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뭐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예. 반려동물 유치원에서는 지금 그 보통 어린이들과 똑같은 그런 예절 교육이나 미용, 목욕, 뭐 여름에는 수영까지 가능한 그런 공간을 갖추고 지금 저 화면에 예. 나오는 장면이네요. 예, 40만 원 가량의 그 한 달 이용료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원생이 더 이상 더 이상 못 받을 정도로 뭐 호황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뭐 유치원 외에도 여러 가지 반려동물 시설이 있었는데 뭐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의 한 휴게소에 가면은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서는 보통 반려동물만 오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 가족들이 같이 와서 같이 놀이를 즐기고 뭐 반나절 동안 휴게를 하고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공간으로 아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장례처럼 수의를 입히고 오동나무 관에 넣어서 엄숙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사람보다 더 어쩌면은 더 엄숙한 장례식장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반려동물 전용 세면대하고 수영장, 목욕시설 등을 갖춘 펜션들도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이용료가 아까 VCR에서 보니까 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와,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게 이제 산업화까지 가고 있습니다. 임실은 말이죠, 군수님. 사실 오수 의견 문화제가 있어서 그 의견으로서 이제 잘 알려진 곳인데 이제는 반려동물 산업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임실군 오수면은 의견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수 의견서라는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려시대 문신인 최자의 보한집에는 김계라는 사람이 개와 함께 오수장에 다녀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풀밭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마침 산불이 나서 불길이 올라오자 개가 자신의 털에 물을 적셔서 주인을 살리고 죽었다는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수라는 지명도 개오자에 나무수자를 넣어서 생겨났고 이런 충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십 년째 오수 의견 문화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 군민들은 오수 의견 설화를 대대손손 이렇게 전해 들어갔고 살아와서 그런지 어쩐지 타 지역에 비해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릅니다. 잠시 후에 임실에서는 뭐 의견 문화제를 비롯해서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공모를 한 반려동물 지원센터라든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장려 시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반려동물의 어떤 산업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 인식, 문화는 여전히 좀 많이 다르고 또 심지어 팽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인식 개선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을까? 박정희 대표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는 이제 반려 문화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붙일 만한 게 정말 우리가 있나? 개를 키우는 건 있는데 그 문화라고 붙이려면 적어도 뭔가 그 개하고 같이 누리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 조금씩 산업화가 돼서 여러 가지 누리는 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동물을 위해서 누리게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없거든요. 없는데 이게 반려문화로 포장이 자꾸 되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요. 한쪽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한쪽은 여전히 옛날 문화가 그대로 그냥 개는 그냥 집 밖에 묶여있는 집 지키는 존재 이렇게 또 돼 있고요. 어떤 집은 집 밖에 진돗개 종류는 진도믹스들은 다 목줄 묶어서 기르고 자기 방 안에는 또 비싼 개는 따로 기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그러면서
가끔 즐겨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혼동스러운데 우리가 교육이나 뭐 교육 시스템에서 다른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기르고는 없어요. 이걸 고민하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쉽게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은 한 몇 년 전에 그 불법 번식장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생산업은 예전에는 그냥 등록만 해도 됐었는데 이제 완전히 허가제로 바뀌었고 내년 2020년 3월이 되면 등록하지 않는 생산업자들은 다 불법이 돼서 굉장히 이제 그 벌칙금도 세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하는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번식장은 지금도 있습니다. 전주 근교만 나가면 완주 지역이건 아마 제가 보건대 임실 뭐 그 굉장히 개로 유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불법 번식장이 있어요. 거기에 품종견들 새끼 엄청나게 빼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고. 아까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내 동물하고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안내견 아니면 버스 탈 수 없거든요. 고속버스는 작은 동물을 케이지에다 넣어가지고 가는 경우 아니면 저처럼 큰 믹스견을 키우는 경우에는 같이 다닐 수 있는 건 자가운전뿐이 없어요. 그런 상태고 예를 들면 국립공원이든 우리 공원이든 반려동물을 데리고 편하게 갈 수 없습니다. 공원을 짓겠다고 하는데 환경 문제를 들먹이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원은 그냥 조용히 즐기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개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똥 싸고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람도 같이 즐기는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반대하시거든요. 굉장히 애먹습니다. 뭐 공원 하나 짓는데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는 아직 반려동물 문화라고 표현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옥진 교수님. 네.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식용을 하는 뭐 인구도 있고 그래서 이 아직도 간극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서 네네. 아직 뭐 여러 시간을 좀 더 거쳐야 되고 여러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예. 이제 불편한 진실인데요. 저희가 OECD 10위 안에 드는 이제 경제 선진국으로 이렇게 한국이 성장을 했지만 이 육견이라고 부르는 식용견에 대한 문화가 마치 전통 문화로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세계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회지인 사이언스 학회지에 고고학자가 실은 논문이 있습니다. 예. 그 논문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북부 이스라엘에서 발굴한 구석기 원시인의 화석인데요. 그 화석이 한 손으로 잡고 있는 동물의 뼈가 개의 화석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그 논문에서는 우리 인류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구석기 원시인들도 개를 잡아먹지 않고 그 가족과 같이 반려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오수이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런 충견들 그리고 주인에 대한 복종심을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개들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개들은 이제 단순한 우리 동물 자원, 그냥 축산으로 볼 수 있는 자원이 아니고요. 현대에서는 가족과 같은 그런 그 반려감을 가진 반려동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 이제 이런 문화적인 인식 제고 운동하고 또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따라야 되겠죠. 이제 두 가지가 병행이 된다면 현재 이제 국내에 좀 그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이 식용견 문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수 의견문화제는 해마다 이제 4월경에 치러지는데 벌써 34번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역사도 상당히 깊죠. 그렇다면 이제 이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견문화제도 아마 이 접목을 시켜서 좀 더 발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달라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그 오수 의견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그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82년에 시작을 해서 횟수로는 38번째를 현재 맞은 꽤 오래된 축제입니다. 중간에 4번 정도 개최를 하지 못하고 건너뛴 적이 있어서 올해 3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3일간 오수 의견공원 일대에서
개최를 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함께 달리는 경기에도 참여하시고 또 마음껏 즐기시고 또 이외에 뭐 콘테스트, 훈련 체험을 비롯해서 건강 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전국 많은 반려인들이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의견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행사를 다양한 반려견이 장기를 뽐내는 그런 토크쇼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영국 버밍엄 크로프즈 토크쇼에서 사람과 반려견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이 감명 깊게 관람했던 그런 챔피언 중 그 세 팀을 내년에 초청을 해서 우리 오수 의견제를 이제 애견 쇼로 그렇게 바꿔서 세계적인 그런 토크쇼를 내년도에는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찬반 입장을 들어보는 토론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사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찬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어찌 보면 2,500만 명이라는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반려동물 인구에 대비해서 그 시장 규모 그리고 산업화로 가고 있는 이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라기보다는 뭐 토의에 가까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년이나 역사가 깊은 영국의 반려동물 그 실태, 현황은 VCR을 보신 것처럼 많이 다른데요. 이종환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설명드리면서 다시 VCR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주 전에 반려동물 산업 취재하기 위해서 영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뭐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영국이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하듯이 영국 국민들의 약 한 50%, 정확하게 47%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예. 뭐 그렇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도 거의 반려동물 편의에 맞춰서 산업이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하던 그 반려동물 유치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반려견 주인의 편의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면은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반려견의 편의에 맞춰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그런 예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작은 공간 속에서 반려견 주인이 자기가 일을 보기 위해서 맡겨놓고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영국에서는 반려동물 유치원들이 대부분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그런 흔히 말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특이하게 영국 가서 본 것은 반려견 친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영국 그 북부 요크셔 지역 쪽에 몰튼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인구가 1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이쪽을 지난해 그 영국 정부가 애견 친화 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가 봤더니 이 전체 상가의 92%가 반려동물과 쇼핑이나 출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뭐 도로에도 반려견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배치돼 있었고 뭐 그 정도로 그 또 갤러리나 이런 뭐 식당 이런 데서는 반려견을 간식을 또 무료로 주기도 하고 완전히 반려견을 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정도로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마을은 또 이 애견 친화마을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관광도시 이름을 알려가지고 올해 관광객 증가율이 약 작년보다 한 2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뭐 이쪽 마을 주민들도 직접 나서서 뭐 애견 친화 마을로 이름이 자기네 시골 마을이 알려져서 영국에서 우리 마을이 있다는 걸 알려진 거다라고 자랑을 할 정도로 그런 특이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우리나라 비슷한 유기견 보호소도 한번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보통 유기견들은 30%만 입양이 되고 보통 50% 가까운 유기견들이 보통 뭐 안락사하거나 뭐 자연사 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90% 정도가 재입양되고요. 10% 정도도 그쪽 자원봉사자들이나 직원들이 서로 정이 들어서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재입양 형태로 100% 가까운 입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기견에 대한 또 사랑도 지극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바로 뭐 동물들도 언젠가 수명이 닿을 테니까요. 죽게 됐을 때 이 장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반려로 보는 시각과 애완으로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가족의 공동체로서 장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애완으로 선물로 바라보는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는 휴가나 명절 때 보면 유기견들이
굉장히 그 나오는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장묘 시설에 대한 찬반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박정희 대표님. 네. 특히 명절 휴가 때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멀리 데리고 가서 버리고 못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반려가 아닌 거죠. 반려가 아닌 거고 이제 힘든 존재로서 전락하면 버리는데 저희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안타깝게 군산이라는 지역이 대기업 2곳이 문을 닫았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유기견이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군산이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네요. 쏟아져 나왔습니다. 즉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가족 일원으로서 버려지는 그런 존재였고요. 유기동물은 지금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우리가 전체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가 한 900만 정도 된다라고 하고 개가 한 600만이 넘어섰는데 1년이면 10만 마리가 버려지고 있고요. 10만 마리들의 결과는 대부분 죽음입니다. 아까 뭐 폐사율도 있고 자연사인 것도 있고 아니면 안락사도 있는데 거의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주인을 다시 찾는 경우에는 한 자리 숫자 정도뿐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게 영국 가셔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동물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다시 재입양을 하냐면 보호소 밖에는 개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아니면 품종견을 키우고 싶으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품종견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살 수 있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어떤 개를 이렇게 그 품종견들을 보여줄 때마다 굉장히 두근거려요. 저 개가 다음에는 엄청 쏟아져 나오겠구나. 유기견 보호소에 요즘 날 그 유명하다는 예전에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기르고 있는 대중소라는 그 웰시코기라는 종류가 있는데 지금 시골 보호소에 웰시코기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샀어도 버리는 건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원래 유기를 하면 굉장히 그 과태료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유기했다라고 해서 과태료를 물은 케이스가 한 건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기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죄책감을 안 갖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사람이 죽고 사람의 화장시설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도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실태 속에서 동물의 장류시설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주변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 목소리를 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기미하고 우리 지역 임실에 공공동물 장려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바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군수님?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 장묘 시설을 놓고 갈등을 겪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 오수 지역 주민들은 오수 의견 설화도 있고 또 의견 행사를 오랫동안 개최하다 보니까 타 지역과는 달리 상당히 우호적인 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모아준 결과 경남 김해시와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현재 50억 원의 사업비를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착공을 앞두고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 공공장려시설은 이 반려동물 테마공원과 함께 오수지역 주민들의 그런 간절한 뜻을 모아서 훌륭한 장려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쨌든 임실은 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러분 현행 동물법상이요 동물의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유기견이 10만 마리 이상이 나오고 있고 그 사체를 처리할 만한 화장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장장이 턱없이 부족한 게 김복진 교수님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전북은 더 부족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반려동물 그 화장장 같은 경우는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2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수도권 인근에 이렇게 밀집돼 있고요. 그런 현실에서 이제 그 26개의 그런 업체들조차도 모두가 이제 민간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업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반려인들이 이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만족도 부분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런 이유로 이제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공공 화장장, 반려동물 화장장을 이제 공모를 한 건데요. 저희 이 전북 지역에서 이제 임실군에서 오수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실제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신뢰도 높은 공공 화장장이라는 측면에서 반려인들에게 큰 만족도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키울 때는 가족처럼 키우고 참 키우지 못한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버리거나 아니면 죽게 됐을 때 이거 뭐 장려 시설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산에 묻거나 아예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좀 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키우던 개 중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17% 정도 나왔었고 그분들 중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한 47%는 땅에 묻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에다 묻었든 아니면 공공장소에다 묻었든 남모르는 곳에 묻었건 땅에 묻은 사람들이 한 반수 정도 되고요. 아니면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이제 처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의료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아니면 이제 생활 폐기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또 그렇게 뭐 우리가 키우던 개를 쓰레기 봉투에 버린다는 게 감정적으로 좀 안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그게 태워지는 쓰레기인 경우에는 가장 정확하게 소각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이 제한이 됐던 거고요. 아니면 이제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전주에는 지금 남원에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럼 전주에서 가기는 또 멀고 비용도 또 비싸고 혹은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직접 가야 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주도 이제 여러 기관이 좀 신청을 했다가 그게 이제 주민 반대에 의해서 안 됐거든요. 근데 공공 화장터가 일단은 임실 전주에서 가까운 곳에 오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 산업으로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 전라북도 특히나 이제 대도시가 몰려 있는 전주나 익산 이쪽 지역 뭐 군산은 좀 멀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좀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 반려동물 화장장이 남원 한 곳밖에 없었군요. 이종원 기자. 예, 지금 현재 남원밖에 없고요. 뭐 지난해 11월에도 완주 지역에 동물 화장 시설을 건립하려고 특정 업체가 신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뭐 그쪽 주민들이 뭐 그 지난 관문인데다가 또 청정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 반대를 많이 해서 결국은 못 들어왔습니다. 뭐 3년 전에도 전주 효자동에 동물 장례식장 허가 신청이 접수가 됐었는데 이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전주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서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결국 허가가 나지 못한 상황도 있었고요. 뭐 비단 화장장만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뭐 반려동물 놀이터를 전주시 송천동 지역에 전주시가 직접 지으려고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곳 역시 주민들이 환경 소음 문제 등을 들어서 반발이 커지면서 아직 놀이터 건립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뭐 갈등과 마찰로 찬반 갈등으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민 군수님, 임실 같은 경우는 갈등은 크게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게 없습니다. 그 주변에 공공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도 크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공공 장묘시설을 저희는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현재 지금요. 현재는 3,5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옆에 인근 땅을 더 확보를 해서 화장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수목장 비슷하게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보면 공공동물 장묘시설, 반려동물 지원센터, 또 반려동물 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거기에 그럼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장묘시설은 좀 약간 좀 그 앞에 있고. 건너편에 떨어져 있는 데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동물 그 지원센터라더니 뭐 보호센터라더니 테마공원 안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같이요. 그러면 임실은 오수 의견문화재로서 개로 알려져 있는 곳이면서 앞으로
또 반려동물의 어떤 복합적 기능을 예. 다 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메카가 좀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그 2003년부터 이 지금 국비를 포함해서 250억 원을 들여갖고 3만 5천 평의 그 부지에다가 예. 세계적으로 제일 큰 애견동물원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민선 군수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이렇게 바뀌면서 국비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지만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15,000명을 이렇게 한 1,500만 명을 이렇게 넘어서고 또 반려동물 정책이 문재인 정부 국책 과제로 이게 다뤄지면서 이제 반려동물 산업을 추진하는데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영국의 그 선진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먼저 시작한 반려동물들의 어떤 화장장 시설 그 사례를 좀 취재를 하셨을 텐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은 뭐 잘 돼 있겠죠? 또 시설도 많이 있겠죠? 뭐 제가 일정 문제로 뭐 다 돌아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간 곳만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역시 영국은 반려동물 역사가 말을 해주듯이 그 반려동물의 마찰이나 갈등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위안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반려동물 뭐 화장장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서기까지 보통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 생기기 전에 위치한 탓에 그 마을에서 주민이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오랜 동안 반려동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리라 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에서 장묘 문화가 거의 가족 장례 문화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안치된 공원은 뭐 산책로와 기념관 등을 갖췄고 또 많은 반려동물 주인과 가족들로부터 그 위로와 치유의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뭐 기념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념비 같은 걸 모셔놓고 혐오 시설이 아닌 위로와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영국 상황 보니까 뭐 인간이나 개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듯 그 장묘 시설과 장려 문화를 갖추고 있을 정도인데 아직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걸음마 단계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청객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방청객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면서요.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한영숙입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저는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키우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가족처럼 키우는 그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원이나 이제 실외에서 그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다닐 때 예의만 지켜주신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줄을 잘 착용해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입 가리개 등을 조금 해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다면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서 아까 이제 박정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라는 어떤 문화로서 조금 더 인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부터 그 주인부터 좀 배려를 하는 그런 교육, 그런 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걸 바라보는 비반려인들도 함께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반려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강은하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예방 접종이나 기본 검사 같은 거 하는데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정희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유기견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요즘은 그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상품이 또 생겼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500만 반려동물 시대를 맞이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 계획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전에 하신 방청객분의 말씀을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 박정희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인구 10만 명 이상은 내가 반려동물 키우고 있으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10만 명 이상 도시고요. 도시 중에서도 이제 시골로 형성된 도시 중에서는 면제 지역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의무 시행이 된 지 꽤 됐습니다. 몇 년 됐고요. 등록은 이제 뭐 전주시청에다 전화 걸면 안내를 해주거나 어느 동물병원에 가든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등록도 외장의 목걸이 형태도 있고요. 내장 칩도 있고 한데 이 등록이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유기되면 내 동물을 잃어버리면 유실을 하면 등록이 돼 있으면 대부분 유기동물을 찾으면 제일 먼저 스캔을 하거든요. 목걸이도 체크해보고 스캔을 해서 주인한테 돌려줄 방법을 찾는데 이 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개별의 문제로 맡기다 보니까 거의 등록을 안 하고 있어서 그닥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제가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강은하 방청객분의 말씀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동물 키우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그 의료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그만한 더 뭐 세금을 낸다든지 뭐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그런 제도는 없는 것인지. 아직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기르는 사람 입장으로서 반려인으로서 생각할 때는 동물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못 키우냐라고 하는데 못 키우시는 게 아니라 키우기 위한 또 다른 지원들이 많거든요. 국가에서 보면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저소득층 계층에서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서포트를 합니다. 음식물도 제공하는 기관들도 있고 한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나는 못 키우냐 그런 질문이 나오지만 생명을 키운다는 건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고 저는 책임에는 비용이 반드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걷고요.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야 키우는 사람들도 할 말이 생겨요. 내 개를 위한 공원 내 세금에서 만들어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내시는 분이 내 세금을 거기다 쓰는 건 싫다라고 했을 때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혹시 새로운 또 발언을 하셨길래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반려동물 시장이 3조 원이나 된다는데 이 시장에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임실은 이미 이제 그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시장을 한번 산업화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먼저 취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영국의 사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취재 반려동물 산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주목할 만한 거였던 게 그 반려동물 축제 하나로 버밍엄을 세계적인 반려동물의 고장으로 알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반려동물을 아시는 분이라면 잘 알겠지만 아까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크로프츠 도그쇼 나흘간 딱 3월 첫째 주에 나흘간 하는 행사인데요. 그 나흘간 행사에 16만 5천 명의 유료 입장객이 입장을 하고 입장료 수익만 약 40억 원이 넘는 입장료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도 직접 얘기할 때 영국에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가장 큰 행사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축제가 규모가 반려견 하나로 그 영국 버밍엄을 먹여 살리는 아주 큰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얘기하는 축제 관람객 100만 명, 50만 명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축제에서 보는 50만 명보다 더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행사 기간 내내 그 550여 개 부스에서 각종 반려동물 홍보용품도 팔고 또 반려동물과 함께 호텔이나 음식점 등에서 먹고 있는 그런 부수 효과까지 고려하면은 수치로 아마 매기기 어려운 엄청난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추정됐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걸 경제적 효과를 추정을 해서 자랑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정도 우리 도구쇼가 있다는 걸 알리는 정도 그 정도로 그치고 있어서 더 이상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크로프츠 도그쇼 나흘 동안 16만 명. 어제 콜롬비아와 경기에 서울 상암 경기장 6만 명 정도 왔는데 그 입장료 비교해봐도 이 도그쇼가 거둬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 이런 물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물론 영국 같은 곳은 전 세계적으로 이 반려인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임실이 이렇게 커질 수 있을까? 임실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를 더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역시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임실이 살 길을 또 찾는다면 바로 이 의견 문화재를 비롯한 이 반려동물 산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계획은 지금 야심차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화와 산업을 융합한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를 현재 조성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0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비롯해서 또 그 놀이터와 그리고 기념공원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센터 또 야영장을 갖춘 국민여가 캠핑장 그다음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이런 것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그 테마공원 건너편에 혹시 저희 드론으로 촬영한 게 있는데요. 혹시 있으시면은 보여주시면 좀 설명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군수님.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공원 건너편에다가 오수 제2농공단지를 2024년까지 현재 지금 10만 평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반려동물 그 식품과 용품 이런 것을 지금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론으로 지금 촬영을 해서 이 드넓은 곳에 바로 말씀하신 복합적인 그런 농공단지를 현재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그 송하진 지사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그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반려동물 산업은 국가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임실과 김해를 비롯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아마 김목진 교수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는 저희가 4차 산업 유망 직종으로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런 직업군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유망 직종에 동물매개 치료계, 그 동물매개 심리상담사, 그리고 도그워커 등의 2개 직업군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신성장 산업군으로서 반려동물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에는 이제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IT하고 연계된 다양한 또 융합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기능성을 가미한 다양한 기능성 사료들, 식품들 이런 것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묘시설도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앞으로 이제 그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현대인들이 바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바쁜 현대인들의 그 반려동물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직업군. 그래서 펫시터라든지 아니면 반려견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직업군들도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들 그리고 산업들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반려동물과 연계해서 어떤 산업으로 이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영국에서도 봤듯이 그 마을에서 이 반려동물을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으로서 같은 반려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특화된 그런 마을을 조성하고 또한 힐링 공간으로서 그럼 그 자체가 동물 교감 치유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 교감 치유로서 이 산업으로 이끈다면 그런 부분들이 농촌에서도 새로운 성장 산업군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몇 분 의견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원에 가면 배변 봉투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반려견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 문화 시기상조다. 식용 애견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서라도 유럽처럼 반려동물 입양 전에 자격 검토하고 의무 교육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사람 사는 세상이 돼야지 개와 고양이가 사는 세상이 돼야 하는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또 하신 분도 계시고, 역시 반려동물 키우기 이전에 이와 관련된 교육을 좀 제대로 이수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분께서 마무리를 좀 하실 텐데 각 분야별 집중 마무리를 해주시고, 박정희 대표님은 동물 복지 차원이라고 할까요? 네. 동물 치료 차원,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제 예전에는 동물 매개 치유했는데 이제 매개자가 빠지고 교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치환된 것을 보고 이제 단어 하나하나까지 민감한 시대는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노동을 우리가 인간 사회의 노동을 생각해 보면 노동 환경을 악화하는 걸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동물을 가지고 이제 산업하다 보면 가장 쉽게 동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은 이 얘를 대상으로 돈 벌어야겠다라고 접근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돈을 버는 대상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좀 제한할 수 있는 법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가지고는 그게 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가까이 시골 지역에 불법 번식장입니다. 100%. 불법 번식장의 개들을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모든 법에서 다 제외가 됐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상호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만을 위한 비즈니스로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원 기자도 짧게 취재한 느낌. 제가 본 반려동물 산업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다시피 그 반려동물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는 그 양비론에서 좀 벗어나서 서로 지켜줄 걸 좀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반려동물 산업에 첫 발을 내딛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신민 군수님, 임실군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지난번에 그 세계적인 그 반려동물 선진국인 영국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배우고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보는 만큼 알고 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선진국의 그 잘된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적인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임시군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군의 노력을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옥진 교수님 최종 마무리 해주시죠. 저희 원광대학교에 이제 반려동물 산업학과가 있다는 거에 또 많이 이렇게 놀라셨는데요. 저희가 지역대학으로서 특성화된 4년제 반려동물 학과로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저희 지역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이런 부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과 홍보를 하시는군요. 자, 여러분,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인구입니다. 참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에 대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은 고령화 시대 또 1인 가구의 시대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반려동물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시청자의 의견처럼 좀 더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인식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노력들이 좀 뒤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는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 산업화를 선점하는 데 있어서 임실군이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